유형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는 말을 오동하게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번 여름 생각해보면은 42일간의 장마밖에 기억이 남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장마가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기후위기라는 인식을 심어줬던 것 같은데 진짜 이제는 일반 사람들도 이게 기후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은 5년에서 1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꾸지 않으면은 5년, 7년 안에 이제 기후변화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변화가 올 거라고 합니다. 이 환경 문제, 그러니까 환경 문제 안에서 기후변화를 해결하는데 정말 어려운 게 결국에는 이산화탄소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이산화탄소, 메탄 뭐 이런 가스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일부 가스들은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데 이산화탄소는 냄새가 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불일치성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지금 내뿜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최장 300년까지 대기에 머무른다고 한 지금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피해는 사실 과거의 산업화 시대라든지 그런 때 이제 배출되었던 이산화탄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마지막 특성 같은 경우는 발생 장소에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이제 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데 일반적인 환경 문제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기름 유출이 있었거든요. 그 기름 유출 같은 경우는 눈에도 보이고 이거를 그 지역에 있는 바다에서 일단 해결할 수 있지만 이산화탄소는 일단 유출되면은 어느 지역으로 갈지 모르고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책임 문제가 더 불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왜 환경에 청년들의 관심이 줄어들어가는데 그 인터제너레이션 에쿼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한국말로는 세대간 형평성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한국에서는 주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많이 쓰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 내고 있는데 내가 이제 노후가 됐을 때 연금을 못 받을 것 같다. 왜냐면 연금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세대간 형평성을 계속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후변화에서도 이제 세대간 형평성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일정한 이산화탄소의 양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초밥에서 배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산화탄소가 과거에 배출된 것들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다 산업화 시대 그리고 지금 기성세대가 배출했었던 것들의 영향이거든요. 근데 이런 책임은 점점 전가가 되고 책임이 전가가 되다 보니까 청년 세대는 조금 더 많은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기성세대한테 너희들의 책임을 다 해라 라고 계속 요구를 해야 기성세대들이 이런 책임에서 발을 빼지 못하도록 막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요, 최근에 외신에서도 많이 나왔던 그림이고 한국에 있는 신문에서도 많이 나왔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손 잘 씻고 집에 잘 있으면은 코로나를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를 되게 우리 일상을 파괴하는 위기라고 느끼고 있는데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은 리세션이라고 해서 이제 경제 위기가 올 거고 그
뒤에 보면 더 큰 위기, 기후변화가 올 거라는 예측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에 있는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본인들의 삶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뭐냐라고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기후변화, 감염병,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핵무기 확산 등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1위 한 거는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수가 적지만 코로나에 대한 분포는 제일 높았는데 반면에 유럽 국가들 8개 국가는 제1의 위협을 기후변화로 꼽았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코로나는 이제 백신도 나오고 언젠가 치유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후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되게 많이 무너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집세를 못 내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학생들의 교육 문제도 있고 그리고 노동 일자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기후변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해수면이 상승하고 물이 잠기겠구나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식량의 문제도 생기고 식량이 이제 없다 보면 다른 지역으로 가다가 안보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뭐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이나 풍파 주거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성평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연관돼서 우리 삶을 위협할 이거는 너무 불분명한 예측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이제 어떤 활동으로 기후변화를 대응하고자 했는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국내 활동 중에서 2가지 방향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청년들의 인식 활동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정책 제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청년 인식 활동인데 예전에도 사람들이 환경, 기후변화 생각했을 때 되게 어렵고 딱딱하고 그런 주제라고 생각해서 의뢰 겁먹기 마련인데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변화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 내에서 했었고 그리고 활동하면서 저희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뻔한 기후변화를 뻔하게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그린 플러그라는 음악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부스 활동을 하면서 청년들한테 세계 배출법이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신촌 연세로에서 영화 생활을 하고 거기서 부스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플로깅이라는 활동이 있어요. 쓰레기를 주우면서 뛰는 활동인데 그거를 이제 올 초에 진행을 했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는 조금 자제를 하고 있다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을왕리에 가가지고 이제 해양 쓰레기 플로깅을 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독립서적을 출판을 했어요. 작년 여름에 출판했는데 그 계기가 이제 쓰레기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대란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쓰레기 대란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관련돼서 어떻게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지 그리고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런 상식들을 담은 독립서적을 출판을 했고요. 그리고 매년 이제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주제지만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토크 콘서트도 진행을 하고 기후행진이라는 것도 해요. 그래서 작년 9월 25일에 되게 크게 행진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마 온라인으로 행진이 될 것 같은데 네, 기후행진도 저희가 2014년에 처음 한국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 사진은 분필 아트예요. 그래서 분필 아트가 이렇게 바닥에다가 분필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여기 사진 자세히 보시면은 석탄 발전소를 분필 아티스트 분이 그림을 그렸던 거였고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적을 수 있는 활동을 했었고 오른쪽 사진은 석탄 엔딩 자전거 행진이에요. 저희 단체가 아무래도 석탄 투자 철회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다 보니까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던 당진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천안에서 당진까지 자전거를 타고 행진을 했었던 것도 있었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도 자전거 행진에 같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청년들이 이제 정책 제안을 하는 활동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탈석탄, 그러니까 석탄의 투자를 처리를 하는 거에 좀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멤버들이 저희는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서울시에 이제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거를 작년부터 진행을 했었고, 그 중에 이제 서울시가 친환경 사회책임 투자 기준을 마련을 하라라는 정책 제안을 했었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 같은데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주거래 은행들이 있잖아요. 서울시도 쓰는 주거래 은행이 있어요. 근데 그 주거래 은행이 아무래도 은행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다 보니까 로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사업인데 서울시가 이제 그런 자기네 주거래 은행을 선정을 할 때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이제 어디서 잡음이 안 들리니까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 중에서 서울시는 석탄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은행에 가점을 줘라라는 기준을 넣어달라는 그런 정책 제안을 했었고 작년에 그 정책은 이제 부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되게 시급한 정책이고 서울시가 아닌 뭐 충남이라든지 경남에서는 이런 선언을 하고 시금고 기준을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서울시 부처분들을 같이 모시고 공론화를 좀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시의 재무과 그리고 기후환경본부 입장을 들어갔었고 그거를 올해도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제안을 해서 올해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연초에 시금고 기준을 개정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도 같이 개정을 하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결국에는 이게 7월 달에 발표되었던 서울시 그린 뉴딜 정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큰 성과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기준 개정을 언제 할지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계속 구체적으로 답을 안 주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활동을 지금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또 다양한 좀 정책 제안을 했었던 것들이 있는데 작년에 좀 통과했던 정책 중에 하나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자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청년들이 차를 사기는 좀 어려우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제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카쉐어링 서비스에 전기차와 일반 내연기관차가 있는데 전기차가 훨씬 비싸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충전 인프라에 대한 걱정도 있고 그 가격도 비싸면은 이걸 쓰지 않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심리적인 허들뿐만 아니라 좀 가격적인 허들을 낮추고자 서울시에서 대여하는 전기차는 30% 할인을 해달라라는 정책 제안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통과가 돼서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채식하기 편한 서울이라는 정책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자전거 둘레길 공모전을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청년기업 못난이 농산물 상생 프로젝트를 제안했었고, 이건 다 통과가 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스템 차원의 변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사실 제안을 했었던 것 중에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자원순환 문제가 있는데 이제 쓰레기를 버릴 때 예를 들어 주택가에서는 분리배출이 어려우니까 그쪽에 이제 찾아가는 분리배출 서비스를 해달라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거는 아쉽게도 이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우리가 일회용품을 쓰고 싶지 않아도 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면은 이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정책 제안 활동을 하고 있고, 두 번 이제 국내 활동이 아니라 국외로 좀 넘어가면은 매년 저희가 아시아 청년들하고 모여서 기후변화에 관련돼서 캠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등을 저희가 이제 매년 여름마다 가서 진행을 했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다양한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기후변화 활동가들하고 모여서 서로 네트워크도 확장을 하고 아이디어도 공유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쭉 넘어서 저희는 이제 UN 기후변화 협약
방사국총회에 참관을 하고 있어요. 더 넘겨. 더 넘겨주시고. 다음 분. 네, 이거는 유엔에서 이제 매년 하고 있는 기후변화 총회인데요. 저희가 2014년부터 한국 청년 대표로 가서 한국 홍보관에서 청년 사자 담화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대만, 일본, 한국 이렇게 청년들 대표를 모아서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그리고 각 국의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자리를 가지고요. 또 그 안에서 이제 청년들끼리 포지션 페이퍼라든지 그 협상장에서 좀 청년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로비 활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의 또 이제 국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발표를 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그 마지막 장표 보시면은 그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들이라는 장표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을 지키는 방법 하면 새로운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해요? 할 때 교과서 읽고 뭐 복습하고 예습하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환경도 바꿀 수 있는 방법?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지 않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전기를 일단 낭비하지 말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저는 최근에 많은 청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채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채식은 아니지만 붉은 고기는 최대한 먹지 않는 방향으로 지향을 하고 있고 이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대 51%까지 배출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최소는 15%? 어쨌든 우리가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육식을 함으로써 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채식에 조금 동참을 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옷 같은 경우도 이제 중고나라라든지 당근마켓을 활용을 해서 옷을 조금 덜 사는 방향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노력들이 다 하나하나 중요한 기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전기불 한번 끄고 내가 옷 하나 덜 산다고 뭐가 바뀌겠어? 라고 하는데 저는 청년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나 하나쯤이 세상을 바꾼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갖게 됐어요. 이런 정책 제안이라든지 우리가 인식제고 활동을 계속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좀 보니까 나는 되게 작은 개인이지만 여러 개인들이 모이면 되게 큰 힘이 된다? 되게 큰 목소리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어서 오늘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같이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꾸준히 같이 실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 굉장히 마음을 어떤 측면에서 설레게 하는 이야기 같기는 해요. 특히 마지막에 나와 있었던 어떻게 하면 되게 일상생활을 살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깜빡하거나 놓치는 것들이 아니었을까 싶기는 하고요. 아마 뒤에 뭐 다양한 이야기도 해주시긴 하겠지만 20, 30대 청년들 한 60분 정도가 모이셔서 2014년 정도부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기존 방식이 아닌 좀 소프트 파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 참고를 해서 모두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두 번째 발제자를 한번 모셔볼까 하는데요. 이 발제자가 계신 조직은 카페 지속 서울이라고 합니다. 딱 사실 이름만 들었을 때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청년들의 어떤 다양한 방식에 대한 고민들을 카페라는 공간을 통해서 풀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조금 이따가 슬라이드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녹색해서 이 조직은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풀어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박종윤 지속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속서울의 박종윤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지속서울은 카페 겸 편집샵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방금 발표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단체는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공간이어서 좀 소소한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좀 개인적인 얘기도 많을 거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속서울의 지속은 뭐 예상하셨겠지만 지속 가능성을 의미하고요. 환경 문화적으로 사회가 지속적으로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또 여러분과 좀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만든 공간입니다.
실내 공간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뭐 큰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뭐 길에 침을 뱉지 않거나 분리수거를 하는 등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장을 했고, 뭐 성인이 되어서는 뭐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친구들이 있으면 쓰레기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리자, 분리수거 좀 더 열심히 하자. 그리고 뭐 대학교에서 뭐 손수건을 학생들한테 나눠주자 이런 캠페인을 하기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성장을 자연스럽게 환경 보호와 관련해서 하다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노인복지에 관심이 생겼고, 그때 뭔가 환경이라는 특정 분야보다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직업적으로 추구했던 패션이라는 분야와 노인복지를 결합해서 사회적 기업을 시도했었고, 또 그 이후에는 국내 이제 저를 포함한 한국의 청년들이 뭐 꿈이나 목표, 뭐 하고 싶은 게 부재한 그런 상황을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걸 하자라는 메시지를 담은 패션 브랜드를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나는 그 당시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주목할 만한 이슈를 찾고 그 이슈를 나만의 메시지, 나만의 방식으로 메시지화해서 전달하는 거를 흥미를 느끼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서스테이빌리티, 지속 가능성이고요.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지속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생각을 지속서울로 풀고 있는데, 근데 그런 공간을 하기 전에 사실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환경 보호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실천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실천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개인적으로 환경 보호를 더 열심히 한 후에 그런 공간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더피커라는 제로 웨이스트 샵인데, 성수에 있었던 매장인데 지금은 같은 성수동에 있는 헤이그라운드 안에 입점이 되어 있는 샵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는 제가 처음으로 구매했던 대나무 칫솔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나무 칫솔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또 친구들, 그때 이제 많이 여러 개를 사서 가족분들과 친구들한테 나눠줬었는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 가족들은 아직도 사용을 아무도 안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변에 친환경 굿즈들을 선물하고, 또 환경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보자라는 것으로 제 실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어나갔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조금씩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환경을 보호하는 거는 사실 누구나 중요하다는 이슈로 알고 있는데 실천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지키는 일이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라 멋진 일로 인식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실행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는 패션 마케팅 관련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맡은 직무가 주로 SNS 마케팅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친숙한 매체인 SNS, 특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내추럴 매거진이라는 계정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뭐 녹색, 뭐 환경, 뭐 지구를 보호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기반을 둔 패션, 그리고 뭐 와인, 푸드, 라이프 스타일, 문화 관련된 기사들을 제가 직접 구글링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큐레이션을 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내에 뭐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기존 와인과 다르게 환경을 보호하는 와인인 내추럴 와인을 직접 리뷰하면서 소개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왼쪽은 이제 일반적인 패션 화보로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이템들이 전부 뭐 목에는 스타벅스 컵홀더 뭐 쓰고 버린 것들로 스타일링이 되어 있고, 머리에도 이제 쓰고 버린 케이블 타이, 팔에도 지금 포장 용지 받았던 거를 다시 재활용해서 스타일링을 하는 등, 제 지인이 진행했던 화보인데, 이런 식의 환경 보호를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멋있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들을 계속 찾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오른쪽에는 그레타 툰베리고,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환경 활동가지만 이 이슈를 다뤘던 거는, 아이들 매거진은 사실 패션이나 문화 쪽에 굉장히 트렌디하고 힙한 매거진인데, 그 매거진의 커버를 이 작은 소녀, 또 환경 관련된 운동을 하는 소녀가 커버를 했다는 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달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내추럴 매거진을 운영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키워드로 다양한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과 교류가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뭐 DM을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그리고 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출퇴근길에 매일 구글링으로 서스테이빌리티, 뭐 지속 가능성을 검색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제가 원래 아보카도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아보카도의 전 세계 생산량, 소비량이 너무 많아져서 주 생산국인 멕시코, 칠레에 물 부족 현상이 생기고, 또 노동 인권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이런 이슈들을 제가 포스팅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날부터 뭐 아보카도를 먹지 않기 시작하는 등
제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려고 시작했던 일이 제 일상생활을 좀 더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바꾸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교류와 그런 정보들이 취합이 돼서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지속서울이라는 공간으로 좀 표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걸 보시면 전부 비건 디저트를 저희가 직접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고, 또 우유 외에 규리 우유, 아몬드 우유 같은 비건 우유를 옵션으로 제공드리고 있고요. 또 보이시는 테이크아웃 컵들도 옥수수나 사탕수수로 만들어진 생분해 컵과 빨대, 포장 용품들을 쓰고 있고요. 또 뭐 홀더를 찾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카페를 운영을 하다 보면. 근데 저희는 이제 홀더를 안 쓰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은 불편을 드릴 수 있지만 환경을 한 번이라도 좀 더 저희 공간에 왔을 때 커피를 마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게 그런 공간으로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페가 기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활동 외에 내추럴 매거진이 지향했던 것처럼 지속서울에서도 좀 더 재밌고 멋있는 방향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내추럴 매거진을 통해서 교류가 생겼던 지속가능한 패션 브랜드 혹은 빈티지샵들과 현재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진행했던 협업은 오픈플랜이라는 지속가능한 패션 브랜드예요. 그래서 오픈플랜 대표님들은 부부 대표님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 원래는 소위 잘 나가는 국내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꽤 몇십 명 많은 대규모의 브랜드였는데, 옆에 보이시는 플라스틱 차이나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브랜드를 바로 정리하시고 오픈플랜이라는 지속가능한 패션 브랜드를 새롭게 런칭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지속가능한 패션이라는 키워드는 현재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해외에서는 거의 메인 이슈이기 때문에 뭐 헬싱키 패션위크나 뭐 우크라이나 보급판, 보고에 있는 우크라이나판 이런 데 소개가 많이 되고 있고, 편집샵 입점도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주로 입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 별 크게 활동을 일부러 안 하신 건 아니지만 안 하고 계셨는데, 제가 제안을 드려서 지속서울에서 처음으로 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협업을 진행하면서 슬로건을 하나씩 정하고 있는데, 오픈 플랜과는 함께 고민을 하다가 나온 슬로건이 Waste Not Want Not이라는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쓰레기가 없다면 바랄 것이 없다라는 슬로건을 정했고, 이 슬로건으로 스티커나 뭐 포스터로 공간을 꾸몄고요. 그리고 이렇게 협업 티셔츠를 만들어서 판매 전 수익금은 핫핑크 돌핀스라는 해양보호단체에 기부를 했었는데, 사실 이 티셔츠를 만드는데도 고민이 많았어요. 이 슬로건 자체가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라는 슬로건인데, 또 새로운 옷을 만들어서 또 이걸 기부를 할 거긴 하지만 또 새로운 옷을 만들면 언젠가는 다시 쓰레기가 될 거지 않냐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픈플랜 대표님들과 계속 얘기를 하다가 사실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지구한테 가장 좋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쓰레기도 배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시기는 이미 쓰레기가 넘쳐야 하는 시대고, 누군가는 그걸 얘기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시기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 유기농 코튼을 사용했고, 또 오픈플랜이 기존에 창고에 재고로 가지고 있던 재고만을 사용해서 수량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익을 기부를 한 거고, 다음에는 카페에는 오픈플랜이나 저희 지속서울을 모르고 그냥 커피를 마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공간에 저희 이번 협업은 어떤 협업이고 오픈플랜은 어떤 브랜드고 또 지금 공간에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리플렛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리플렛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종이를 또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오픈플랜이 작년에 해외 바이어들한테 쓰기 위해서 프린트를 해놨던 룩북 위에다가 저희 협업 내용과 오픈플랜의 소개, 그리고 그 저희가 만들었던 슬로건 디자인을 그냥 더 프린트해서 비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새로운 방식이라고 느껴져서 또 새로운 종이를 좀 덜 썼다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단순히 뭐 지속가능한 패션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도 그 과정에서도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협업은 현재 진행 중인 협업이고, 레오코즈라는 빈티지 샵과 함께 하고 있는데, 아까 대표님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뭐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나 뭐 중고를 입자라는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사실 근데 빈티지 패션, 중고 패션이 환경이랑 직접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어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저는 있었고, 그리고 사실 저희 공간이 좀 화이트 톤의 깔끔한 편이다 보니까 빈티지 패션이랑 같이 하는 게 좀 너희 공간이랑 안 어울리지 않아?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실 그런 점이 저는 더 재밌었고, 그리고 제가 레오코즈도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했던 내추럴 매거진을 통해서 알게 된 샵이고,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좀 함께 하고 싶어서 제안을 드렸었고, 그래서 같이 정한 슬로건은 Real for Us, Real for Us인데, 우리한테, 우리 인간에게 좀
희귀한 빈티지 아이템이 지구에게는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고요. 레오코즈 대표님들도 빈티지 브랜드를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관심이 있었지만 빈티지라는 패션을 단순히 그냥 희귀하고 멋진 문화라고만 생각했지 환경이랑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본 적은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들었을 때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앞으로 이런 좀 인식을 가지고 본인들도 샵을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좋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빈티지 아이템을 스타일링해서 이런 화보를 해서 SNS로 홍보를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나왔던 이제 오른쪽에는 그레타 툰베리고 왼쪽에는 스텔라 맥카트니예요. 스텔라 맥카트니는 뭐 모두가 대부분 알고 계실 브랜드고 굉장히 좀 고가지만 브랜드 초기부터 동물 복지와 환경 보호를 외치는 이런 캠페인성으로 컬렉션을 할 때도 많이 진행을 하시고 그레타 툰베리도 1인 시위라는 본인만의 방식으로 환경 보호를 기후 변화에 대한 이슈를 주목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패션이나 와인 그리고 카페 공간 운영을 통해서 저만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분리수거 잘하고 플라스틱을 덜 쓰고 하는 거는 개인이 매일매일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엄청 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행동이지만 사실 지속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노력을 계속 가져가시면서 본인의 취미나 본인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본인이 일하는 그 안에서도 작게나마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서 오늘부터라도 실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텔라 맥카트니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본인의 행복을 앗아가면서까지 하는 건 좀 위험하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그리고 스스로도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나는 빨대를 쓰지 않아 라고 말하는 친구에게 너 왜 빨대는 안 쓰는데 물티슈는 써? 라고 얘기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딴지를 거는 듯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주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 없고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나는 지금 내 삶을 행복을 이 정도로 지키면서 나는 지금 빨대만 안 쓸 수 있는 거를 지속적으로 실행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물티슈까지 안 써야지 라는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환경보호 활동을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2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듣는데 좋은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사실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 마지막 말이 되게 잘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 주지 말라는 이야기. 사실 그 중에서도 빨대랑 물티슈가 되게 강력하게 기억나는 건 저만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이렇게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조금 더 의식 있는 행동을 하신다라고 타인에게 강제하거나 너무 부담 주지 마시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앞에서는 조직 그리고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좀 새로운 주제라든지 대상에 대한 것들 좀 가볼까 합니다. 사실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에게 좀 가까이 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어떤 제품들,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는 많이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커피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 그런 소재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버려지는 것들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업사이클을 직접 진행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발제는 하이사이클의 김미경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사이클 대표 김미경입니다. 하이사이클은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가 되기 위해서 창업을 한 케이스예요. 저희는 이렇게 그런 업사이클이라는 주제로 업사이클 제품도 만들고 그리고 교육 캠페인 활동도 하고 그리고 전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동안 저 역시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제가 어떠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됐는지 조금은 한 번쯤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공감하실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제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업사이클 활동을 제가 하게 된 계기는 저는 원래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고 그리고 그래서 작품을 만드는 뭐 작가의 꿈을 꾸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전직은 전시기획가, 네, 큐레이터 활동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품을 만들 때도 이전에 쓰여졌던 것, 오브제라고도 하죠.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 이전의 스토리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때 거기에 담기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저의 지금 업사이클 활동과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전에도 그림을 그릴 때 커피 찌꺼기나 고추 씨앗 이런 걸로도 그림을 그렸었고 전선 이런 것들이 제 작품의 재료가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런 활동을 이제 제가 이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후에 창업을 하게 될 줄은 몰랐었는데 나중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업사이클 활동과 연관지어서 하면은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과 좀 가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사실 창업가가 되는 거는 사실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거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업사이클 다들 이제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2014년 당시에만 해도 제가 업사이클링 활동을 한다라는 걸 설명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굉장히 오래 얘기를 했어야 됐고,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이거죠. 업그레이드된 리사이클링입니다. 그런 업사이클링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업사이클링 활동을 할 때,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으로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야 될까? 돈을 벌긴 벌어야 되는데 이게 환경의 영역과 경제의 영역이 공존하는 지점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업사이클로서 이 환경의 영역과 경제의 영역이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게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성장을 위한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면 사실 자원은 계속 고갈되고 폐기물은 계속 발생을 하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순환고리를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소셜 미션을 재탄생, 재발견, 재결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려질 수 있는 자원을 재탄생시키는데 그런 자원의 재발견을 통해서 디자인적으로 유니크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려고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결합과 연대를 통해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창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또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 이분이에요. 비 존슨이라는 분인데요. 제로 웨이스트 홈이라는 책의 저자고요. 국내에는 나는 쓰레기 없이 산다라는 책으로 이제 출판이 되어서 나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분의 영향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렇게 지금 화면에 손에 들고 있는 게 그 병이 이분이 1년 동안 배출한 쓰레기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저는 처음에는 저도 그게 사실일까? 저게 가능할까? 의구심을 갖게 됐었어요. 근데 이 6가지, 옆에 있는 6가지 방법, 거절하기, 줄이기, 재사용하기, 재활용하기, 섞이기, 이 방법을 통해서 혼자도 아니고 가족이 아들 둘과 남편까지 있는데 1년에 저만큼의 쓰레기밖에 발생시키지 않았다라는 게 좀 호기심이 들었고 저도 그 방법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비존슨의 집에 보면은 쓰고 있는 이제 칫솔이나 뭐 이런 화장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썩을 수 있는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아예 제품을 구입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그런 더피커 같은 제로웨이스트 샵이나 그런 프리사이클 샵 이런 것들이 사실 비존슨의 영향으로부터 이렇게 사실 시작이 됐는데 비존슨은 그런 샵이 없을 때부터 이런 주머니를 가지고 가서 용기를 가져가서 대형 마트에 가서도 여기에 덜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욕을 먹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왔던 그런 고충들을 책에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렇게 제품을 업사이클로 또 환경을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제 현실은 굉장히 사실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을 한다는 것들이 녹록지 않았고 굉장히 바빴고 사실 끼니를 제때 챙기기 어려우니까 그냥 간편식으로 할 때 막 그런 일회용품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다가왔었고 그리고 누군가 내가 이런 일회용품을 들고 있는 걸 보면 이런 불편한 마음들 나는 비존슨처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서부터 조금씩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처음 만들었던 브랜드가 다듬이라는 브랜드예요. 이 제품은 그 커피 자루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사실 그 처음에는 이 커피 자루가 너무 예쁘고 매력적인 소재여서 이걸로 무언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커피 자루가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 이거를 파보다 보니까 제가 너무 관가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 커피 자루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것도 저도 쉽지가 않았어요. 한두 개 사실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커피 자루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려면 이 커피 자루를 뭐 가공된 원단으로 파는 것도 없고 하니까 저희가 직접 로스팅 공장에 가서 이 자루를 수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루를 해체를 하고 세척을 하고 가공을 해야 그냥 일반 옷을 만들 때 사는 원단 상태가 돼요. 이런 것들을 해주는 곳이 없으니까 직접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됐냐면 지역의 시니어 클럽 어르신들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업사이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제가 교육을 하고 함께 제품을 만들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시니어 클럽 어르신들과 함께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 사실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까 그런 제가 지속 가능함을 어떤 재결합과 연대 과정을 통해서 해나갔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또 쉽지 않았지만 갖게 되는 그런 의미와 가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다듬이 제품들은 패션 인테리어 소품들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커피 자루는 일단 황마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이 황마 소재는 굉장히 질기고 튼튼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천연 소재예요. 생분해가 되는 천연 소재입니다. 우리가 먹는 커피를 세계 각지에서 그 생두를 수입할 때 운반하는 용도로 한 번 쓰여지고 버려지고 있었던 자루이죠. 그래서 이 자루를 가지고 저희가 커피 스토리가 담긴 이런 소재의 매력을 그대로 살리면서 패션 인테리어 소품으로 만들면 굉장히 질기기도 하고 그리고 튼튼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커피를 마실 때 혹은 일상에서도 이러한 소품들을 인테리어 효과를 내면서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제품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듬이 제품을 만들면서 저는 이제 그 커피 산업에 대해서 계속 파게 됐죠.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죠. 세계에서 6위, 7위 정도로 커피 수입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커피 자루만 해도 230만 자루 포대가 대략적으로 국내에 들어왔어요. 커피를 수입을 할 때. 그래서 그 자루는 커피 생두를 운반하는 용도로 한 번 쓰여지고 대부분 로스팅 공장에서 버려집니다. 근데 뭐 로스터리 카페나 이런 곳에서는 인테리어로 이렇게 좀 걸어두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 실제로 이 자루가 세계를 막 돌면서 이제 왔기 때문에 먼지도 많이 쌓여 있고 세척과 해체와 가공을 해야지만 이렇게 제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증가하는데
커피 산업에서 버려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리고 저 역시도 커피를 하루에 한 세 잔 정도씩은 마셔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커피를 마실 때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제품들을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산지에서 커피가 수입될 때 이 운반하는 용도로 쓰여지는 이 커피자루 이외에도 우리는 커피를 이렇게 로스팅해서 마실 때 커피 맛이 굉장히 중요하고 커피를 좋아하니까 이제 결점도라든지 그 로스팅이 잘못된 콩,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콩도 굉장히 많이 버려지죠. 그리고 또 커피를 원두를 분쇄를 해서 물에 사실 여과시켜서 먹는 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흡수하는 커피의 양은 0.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99.7%는 사실 다 슬러지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0.3%의 여과된 커피를 마실 때도 우리는 너무 많은 일회용품을 쓰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회용 컵, 그리고 뚜껑, 그리고 한 번 쓰고 버리는 종이 홀더, 빨대, 그리고 캐리어,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들은 0.3%의 커피를 마시면서 다시 사실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버려지던 모든 것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커피를 마실 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상품을 만들고 싶어서 그 다음에 개발하게 된 게 이제 커피팟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커피팟이라는 제품은 커피나무 화분인데요. 예, 그 커피나무 화분이 커피 슬러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커피콩 형태의 커피나무 화분인데요. 저 용기 자체가 커피 슬러지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나는 커피나무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 커피나무를 선물을 하고 직접 커피나무를 키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반려동물처럼 반려식물도 많이들 키우시는데, 커피나무를 직접 키워보면서 이 나무가 커서 우리가 이 한 잔의 커피를 마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이 드는지 애정을 갖고 반려식물로서 커피나무를 키워보실 수 있는 경험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뭐 가이드북, 커피나무를 키우는 방법이 들은 가이드북과 그런 메시지 카드, 이런 것들을 같이 구성해서 이런 나의 첫 번째 애완 커피나무라는 부제를 가지고 커피팟이라는 상품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구성품, 선물하기에 좋은 이런 구성품으로 상품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커피 산업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하면서 이제 만든 제품이고, 저희는 이제 또 업사이클 교육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 캠페인 활동에서는 사실 다양한 일상에서 버려지는 여러 가지 소재들을 우리가 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걸 업사이클링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대상들에게 업사이클링 방법을 알려드리는 교육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 커피 산업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게 좀 이제 카페나 지역의 카페들이랑도 좀 연합을 해가지고 카페에서도 워크숍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이는 이제 슬리브 코스터 같은 거는 이제 직접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종이 슬리브 대신에 지속 가능하게 쓸 수 있는 슬리브 코스터를 커피자루로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 자수도 놓으실 수 있고,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또 애착이 생기고 그거는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손님을 대접할 때도 이 커피자루 만들어진 코스터가 굉장히 멋스럽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과정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함께 좀 사용하고 또 커피를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그 커피 산업에서 버려지는 모든 것들을 한번 다 활용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커피 맛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실 결점도나 그런 로스팅이 너무 많이 된 콩,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콩들도 많이 버려지는데, 저희 그런 것들이 다 저희의 교육 재료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문구점에서 여러 가지 그런 뭐 그 학용품 같은 것들을 사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일상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피 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커피 콩의 탈취나 방향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 질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멋진 작품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커피 빈 그림을 그리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커피자로 만든 에코 슬리브 코스터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직접 주변 카페에서 여름에는 사실 일회용 컵과 빨대가 여전히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컵들을 수거를 해가지고 세척을 한 후에 이제 빨대로 공중정원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빨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습광처럼 얘를 이렇게 형태를 엮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테리어 행잉 화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이런 방법을 쉽게 따라해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업사이클 프로그램, 그런 키트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커피 자루를 가지고 제품을 꾸준히 만들면서 사실 저희도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손이 가고, 하지만은 또 가격이 높아지면 그게 이제 이런 업사이클 제품을 구매하고 경험해 보시는데 좀 허들이 될까봐 이걸 어떻게 생산량을 늘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접해 보실 수 있게 할까 하다가 이제 이 커피 자루를 저희가 원단으로 아예 소재로서 가공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게 계획을 좀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 자루를 좀 활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이제 주트리라는 이제 커피 원단 브랜드를 이제 만들게 됐고요. 이 원단 가공하는 과정은 환경 성적 표지 탄소 발자국 인증을 저희가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무언가 이제 만들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패션, 윤리적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커피 자루를 제품에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주트리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됐고, 이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은 게 실제로 이 커피 자루 원단은 일반 원단에 비해서 제품을 만들 때 탄소 배출량을 97% 정도 저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경 성적 표지로 받았고, 저희가 이제 커피 자루를 가지고 오는 것은 이제 로스팅 공장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세계 각지의 커피들을 다양하게 수입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수입량이 제일 많은, 그리고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이 제일 많은 국가가 브라질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또 브라질 커피데이 행사를 하는데 브라질 대사관에서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브라질 커피 자루로 만들어진 이 제품들을 같이 또 이제 보여드리고 소개를 해드리고 좀 알리고, 커피 산업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실제로 커피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더 적극 좀 활용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게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 산업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이 다듬이라는 제품도 그런 윤리적 패션, 지속 가능한 제품인데 일상에서 버려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저희가 또 출시했던 브랜드가 마음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도 역시 업사이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의 소재는 지금 저 쿠션 베드가 이 마음이 브랜드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 소재는 바로 호텔에서 온 소재입니다. 그 호텔은 저도 사실 몰랐는데, 우리가 호텔에 가는 이유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새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아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호텔은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리뉴얼을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게 낡고 해져서가 아니라 디자인이나 컨셉이 바뀌면서 이런 호텔의 고급 린넨들이 일정 시기가 되면 싹 교체가 되고, 그런 것들, 교체가 될 때는 거의 폐기가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린넨을 다 이렇게 폐기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소재이고, 또 소각이 되면 탄소 배출이 되고 이런 환경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고 키우시는데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좀 추구를 할 때 그럴 때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좀 제안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린넨을 가지고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세트로 입을 수 있는 가운이라든지 그리고 목욕 가운. 실제로 동물 이렇게 목욕시키고 나면은 강아지들이 막 몸을 이렇게 털면서 집안을 물난리로 만들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드라이 가운을 딱 입혀주면 물난리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동물이 감기 걸리는 것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실용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리고 또 이제 이 쿠션 베드도 이거는 동물 반려견들도 사용할 수 있고 사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형태를 다양하게 변형을 시킬 수 있어서 이렇게 소파 형식으로 소파 형식으로도 쓸 수도 있고 다 펴서 베드 형식으로도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용도를 쓸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좀 접목을 해서 이런 마음이라는 브랜드의 제품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 때 그 호텔 린넨도 그렇지만 사실 의류 산업에서 패션 산업에서 사실 발생시키고 있는 환경 오염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패션 산업에서는 그러한 브랜드의 이미지나 어떤 그런 가치를 위해서 사실 재고 의류들이 굉장히 많이 여전히 폐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옷을 살 때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보지 않고 있었던 거죠.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그런 외부화된 비용들. 근데 그런 것들이 운송, 이런 옷을 만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폐기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물이 오염되고 그리고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그리고 그 해당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 그리고 지구의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그 옷을 소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고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 또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재고 의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패션 사업부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그 재고 의류들이 한 3년에서 5년이 되면은 악성 재고가 돼서 그냥 그 물류 창고에서 그냥 한꺼번에 다 소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물류 창고에 가서 의류들을 분류를 해서 이 의류를 해체해서 애착 인형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재고 의류를 업사이클링해서 애착 인형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키트를 만들었고요. 이거를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희가 조금 음성이 좀 안 들리는 부분도 있었고 지금 잠깐 중간에 끊어졌었는데 마지막 발제까지 다 마무리하고 뒤에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지금 진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조금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뭔가 어떤 것들을 느끼면 좋겠다. 그리고 질문 사항들을 계속 올려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따로 가질 거예요. 네, 갖기 전에 첫 번째 발제가 조금 음향적인 문제 때문에 안 들렸어가지고 간단하게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네, 바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인사는 GUIK 기의 공동대표 김지윤이고요. 피드백이 그 뒤에 저희 활동 내용만 좀 들렸다고 하셔가지고 앞에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왜 청년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고 제가 처음에 좀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그 최근에 본 만화, 그러니까 신문에 있는 만평을 보면은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위기가 오고 그 뒤에는 경제 위기가 더 큰 위기가 올 거고 그 뒤에는 기후변화라는 더 큰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만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외신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리서치 센터에서 연구한 걸 보니까 그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한 9가지 뽑았었거든요. 뭐 사이버 안보 테러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 코로나 같은 전염병 이런 것들을 쭉 핵무기 이런 거 봤을 때
우리나라는 1위가 코로나로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사실 그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후변화를 1위의 위협으로 꼽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코로나라는 그 엄청난 변화에 좀 잠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해외는 코로나는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기후변화는 사실 되돌릴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른들한테 우리의 미래를 맡기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인 청년,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지금 태어나는 그 미래 세대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탄소 배출을 기존에 많이 한 기성세대한테 너네가 해결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나중에 우리가 이 짐 다 떠안게 될 거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그 짐을 떠안기 싫으니까 자꾸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 우리는 계속 목소리를 내가지고 어른들이 본인이 배출한 탄소에 대한 책임을 좀 질 수 있도록 꾸준히 얘기하는 게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지 간에 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떤 활동, 운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개인이 어떤 공간에서 하는 것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 업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저희가 실시간으로 댓글을 보고 있는데, 네, 다시 한번 촬영이라든지 어떤 진행 상황에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스트리밍이 한번 끊어졌다 가려는 거이긴 해서 앞에 질문들과 함께 뭔가 함께 봐야 할 것 같긴 하고요. 저희가 그 전에 봤던 것들을 중심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이 되게 딱딱해 보일 수 있는 저희는 꽤 괜찮게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맨날 하는 질문인데 이렇게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좀 어려운 질문들 혹은 발제자님들께 크게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들 말고 좀 가벼운 질문 몇 개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카페 지속서울의 질문이 있는데 네. 한참 발제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올렸어요. 혹시 인스타그램 볼 수 있나요? 나중에 리플렛 같은 거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은 어떤 인스타그램 말씀하시나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네.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발제하신 내용들을 네. 아까 슬라이드를 통해서 사진 같은 것들 말고 네, 그 네. 외에 활동이라든지 카페의 네. 모습들을 좀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저희- 그런 거에 대한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 지속서울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고요. 지속.서울이라는 계정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뭐였죠 또? 리플렛 같은 것도 있는지 혹은 그러니까 소개 자료 같은 게 별도로 있는지 네네, SNS상에도 소개는 돼 있고 저희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 오시면 뭐 원하시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 그 매력적인 공간이어서 이런 질문들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비슷한 맥락으로 사실 딱 어떤 분께 어떤 질문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참 발제가 진행 도중에 나왔던 질문이어서 유추할 수 있는데 기익 대표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저도 그 정확하게 발제 내용이 기억나지 않기는 한데 질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으셨어요. 세대적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20년간 현재 증가하는 폭이지 않냐 이런 질문을 주셨었는데 혹시 어떤 부분의 내용의 질문인지 기억하실까요? 저 질문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네. 세대간 형평성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20년간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모르겠어요. 저는 20년 전에 많이 배출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 한 5, 60대 이제 산업화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사실 그때는 공장 연기를 보면은 이게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표현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연기 보면은 내연이네, 이제 환경이 안 좋겠다, 나 기침 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발생됐던 탄소들이 되게 많이 지금도 축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플라스틱을 생산을 한다든지 전기를 쓰면서 나타나는 그 발생하는 탄소도 여전히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이제 우리의 노후를 위협할 수 있고 그리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 아기의 미래도 위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는 한데 발제 내용 중을 잘 캐치하셔서 말씀해 주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거 균등하게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딱 그때그때 질문이 나왔던 건데 하이사이클에 대한 또 질문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커피나무가 집에서 잘 자라나요? 라는 질문이 네. 나왔습니다. 네, 흔히들 이제 커피 나무는 그 커피 벨트 지역에서만 자란다고 생각들 하시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에 커피 농장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슬픈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기후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아열대 기후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나 전남 고흥 뭐 이쪽에서는 커피 나무 재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아무래도 그 커피 나무가 잘 자라는 온도가 17에서 27, 8도 이내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하우스 재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반려식물로서 우리가 집 안에서 실내에서 집안 온도가 그 정도가 되잖아요. 17에서 28도. 예. 그래서 집 안에서 충분히 키우실 수 있고 이거를 이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분갈이도 잘 해주시고 영양을 이렇게 주시면 진짜 이제 천장에 닿을 정도로 잘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첫 번째 질문들은 나왔던 것 중에서 제 생각에는 비교적 조금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이제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저도 궁금한 내용들이기는 해요. 여러 가지 활동들,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주변 분들의 반응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동참을 많이 하시는지 아니면은 마음으로는 지지하지만 몸은 안 따라가시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세 분에게 다 골고루 드린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떤 분부터 주변 분들에 대한 반응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주실래요? 네네. 먼저 주셨습니까? 제가 아까 마지막에 드렸던 말씀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환경을 보호한다는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고 실천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부담을 주는 주변 분들도 있고 응원해 주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한 케이스는 환경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이런 조금 활동들을 조금씩 하고 또 이제는 이제 공간으로 표출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 형 나도 이제 모르게 빨대를 안 쓰고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안 쓰고 있어 라는 것들을 보고 또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 실제 손님들도 지속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제 주변에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는 모두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것 같고 꾸준히 하면은 주변에서도 처음에는 뭐 관심이 없다가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구나라는 게 지금 실제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혹시 다음은 어떤 분이 답변 드릴 수 있을까요? 주변 분들의 어떤 분위기, 동참하시는지 어떠신지. 제가 먼저 네,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는 처음에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자원순환, 뭐 폐기물 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좋지 않고 그리고 사실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데 지금 저도 지속해 오면서 사람들의 변화를 많이 느끼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사실 제일 가까운 사람들 저는 저희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얘기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갔던 사람들도 저도 사실 쉽지 않았지만 지속해 오는 걸 보면서 자기가 변화하고 있는 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도 더 책임감을 갖게 됐고 그리고 소비자분들, 제가 접하는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저는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을지도 저는 자신이 없었는데 변화되시는 분들을 보면서 힘들 때도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자극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마지막 말 되게 원하는 것 같아요.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고민들. 네, 김준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는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너 되게 좋은 일 하네, 착한 사람인가 보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대단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활동을 하는 게
저는 제 미래의 제 재산의 피해, 뭐 아니면 내 행복의 피해를 막고 싶어서 하는 거지. 물론 이제 북극곰이 집이 사라지고 뭐 코알라의 터전이 사라지고 이런 것도 너무 슬프지만 인간은 다 일단 자기 개인의 안위가 우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 안위의 문제인데 왜 마치 다른 사람 문제 얘기하듯이 하지? 어차피 폭염 오면은 너네 집도 잠길 수 있고 내 집도 잠길 수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렇게 얘기를 하지 하면서 좀 사실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기후변화 대응이 사실 편하고 쉽게 접근한다고 하면은 거짓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개인이 조금 뭔가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드는 생각이 이런 불편함을 감수를 하면서 남들에게 이런 가치를 얘기하는 게 대단해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최근에 좀 들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위협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다들 조금씩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에서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빨대 안 쓰기 그리고 커피 그 슬립을 진짜 안 써도 되거든요. 저도 항상 그거 안 쓰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테이크아웃을 하게 되면은 뚜껑도 닫지 말아달라고 하고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데 그런 용기를 조금씩 내는 게 제가 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환경 운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회사원이에요. 그래서 회사를 다닐 때 이제 다 같이 팀원들끼리 카페 가가지고 커피를 사면은 저는 이제 텀블러를 들고 간다든지 커피 슬립을 안 쓴다든지 빨대를 안 쓴다든지 하면은 그 친구들이 처음엔 물어보고 그런 게 있어 라고 하다가는 나중에는 이제 본인들도 슬립을 안 쓴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해서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더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와중에 또 댓글에 김준기 대표님 화이팅입니다라고 나왔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기는 하고요. 이어서 좀 이거지 개별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긴 하는데요. 김용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그 업사이클과 관련된 이야기 사실 폐 자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것들일 것 같기는 한데요. 일반적인 소비에 대한 비용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어떤 공감대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비용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소비 비용과 어떤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낼 것이 굉장히 그러한 소재들을 앞으로 얼마나 더 쓰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러면서도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가는데 일단은 이런 제품을 만드는 저부터도 그런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사실 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만들 때 왜냐하면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고 그거를 사실 이런 사회적 기업가 이렇게 업사이클 디자이너가 거의 다 전과정을 해야지만 가능한 그런 구조이거든요.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사실 잘 못하시는 분들의 갭을 줄여가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그거를 이제 감수하면서 어떻게 지속해 나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인지와 함께 하려는 노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냐하면 이 옷을 싸게 샀다고 해서 이게 그냥 싸게 산 게 아니라 그 옷을 만들 때 발생한 환경 오염 그리고 그 옷이 또 폐기될 때 사실 또 세척할 때마다 그런 나일론 섬유나 이런 것들 미세 플라스틱으로 나와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어쩌면 우리의 병원비로 우리가 다 지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결코 이게 그런 대체 소재들이 비싼 게 아니라는 거를 좀 공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세 번째 만나는 중인데 기술적인 문제로 조금 이런 사단이 난 것 같아요. 사실 중간중간에 끊기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죄송함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좋은 대표님들 모시고 사실 이런 이야기도 끊긴 것도 죄송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내용들은 스트리밍이 아니라 별도로 이렇게 녹화본을 영상을 올릴 테니까 한번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옆자리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활에 대한 반성도 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공감이라든지 미안함도 생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이걸로 전체적인 일정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세 분의 전반적인 소회 이야기를 한 번씩만 더 듣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먼저 하시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먼저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먼저 네, 하겠습니다. 그럼 김규 대표님부터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의 활동을 또 소개를 해드리는 자리였는데, 뭐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옆에 계신 카페 지속 서울하고도 좀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굉장히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커피를 마실 때 한 번쯤, 아니요, 커피를 마실 때마다 환경을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 할 수 있는 것 하나씩, 그렇게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할 수 있는 것 하나씩이라고 마지막 말씀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본의 아니게 한번 언급을 당하신 것 같아요. 네, 박종희 대표님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뭔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게 좀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아까 제가 발제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본인 일상생활에서 이제 직장이든 뭐 취미든 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든 본인만의 방식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좀 재밌는 방식을 찾아서 작은 거라도 실천을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쩌면 초반에 또 그래가지고 제일 아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은평구에 처음 와서 여기도 이제 청년 공간이어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진짜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좀 시청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았는데 더 활발하게 소통을 못해서 좀 아쉽지만 앞에 이제 대표님들은 개인적인 차원의 변화를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 차원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뭐 선거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에다가 정책을 제안을 한다든지 좀 시스템적으로 변화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세월호 사건 이후로 참 많은 어린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 것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동시에 이제 정책 바꾸는 거 시스템을 바꿔야 우리가 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은평구에도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활동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양한 청년 단체들이 많으니까 조금 용기를 내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일상 속에 있는 환경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세 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던 것 같은데요.